이 인물이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국감 때 이재명 대통령은 다 무죄다라고 해서 논란이 빚었던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 근무하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중심에 서 있는 뉴스 중심에 서 있는 이 발언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여기 특정 유튜브에 출연한 조원철 법제처장 말입니다. 대장동 일단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엮는 게 황당하다. 이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분 신분이 뭐죠? 법제처장입니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지위인데, 예. 근데 이분이 지난 국회에서 발언한 것도 꽤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보다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본인 판단을 지금 대법관 10명이서 판단한 거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자, 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옷 벗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딴 거 이 법제처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법제처장이 유튜브까지 나가서 그것도 친여 유튜브까지 나가서 본인이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법제처장 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이 지금 법제처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정부의 법령 해석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갈까요?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각 부처들이? 아니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모두 무죄다 나가서 유튜브 나가서 이야기하고 국회 나가서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는 분이 아 법령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을까요? 예. 정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는요. 저런 어떤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안에서 일만 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 그리고 법령 해석, 각종 법령 해석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심판이에요. 정부 내 심판인데 심판이 지금 자꾸 나가 선수를 띄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분이 왜 지금 법제처장을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강성필 대변인, 근데 저 해당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본 건 아니고 그 이제 인터뷰 전문을 쭉 보니까 본인이 약간 스타일상 할 말은 해야 된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 다 무죄다라고 발언해서 당시에 유감 표명도 국감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 할 말을 하겠다. 글쎄요, 현직 법제처장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법제처장이라는 지위도 마찬가지고 공직자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저는 이게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뭐 심정적으로 뭐 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저희 당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저희 대변인단이 하는 것이지 이 현직 공직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조금 저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사선 변호인으로 뛰어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이 대통령 법률 대리인까지 했던 조원철 법제처장. 법제처장 임명 당시에도 야당의 비판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엮는 게 황당하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해당 유튜브에서 이 발언만 한 게 아니고요. 구자랑 변호사님. 법제처 관련해서 이건 이제 유튜브 발언이 아니라 신동욱 의원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물어봤나 봐요. 법제처장이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되냐? 그때 법제처 얘기는
셀프로 본인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법제처가 저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는 법제처장이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저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런 주장하실 거면 당장 그만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 해석은 누군가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법 그대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법제처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이익을 주는 그 법률 규정이라는 건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법제처장은 사실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대상자로 또 명시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제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탄핵소추를 하기에는 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근데 다만 그 취지가 법제처는 사실 법제처장이 누군지 과거에 사실 이름 기억나는 분도 잘 없을 정도로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분들이고 물론 뭐 정치적인- 이완규 법제처장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분도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예. 해요. 정치 영역에 쟁점화되는 부분에 나섰기 때문인데 이분은 아예 변호인으로서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혹은 더 많은 논란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던 우리 그 예전에 입법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일 뿐인데 이렇게 튀는 법제처장이 또 나올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던 이제 그런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혐의는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대장동 일당에 대한 중형선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가 판시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거였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이익이 업자들에게 갔다. 성남시와 유착관계, 업자들의 유착관계를 인정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여당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정치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는 기차역 청소 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 돌렸다고 피의자로 만들어서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조리 중단시켰습니다. 성자 무죄, 패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심 재판부 중형 선고 정말 여야는 이 재판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연관성을 180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치훈 부회장님.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건 만약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본 전제로 했을 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했고 유동규 전 법무장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정진상 실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현희 아까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몰랐고 무죄다라고 하면 이 대통령은 무능한 겁니까? 글쎄요. 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 우리가 지금 지켜봤던 이 문구 이외에 예.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과 대장동 세력이 부정한 결탁을 한 게 지금 예. 판결문의 핵심인데 예. 이 결탁 관계에 대해서 성남시 수대무가 아니라 성남시장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수용과 관련돼서 자유롭게 좀 결정을 한 것 같다라는 성남시 수대무와 또 다른 문장을 썼거든요. 예. 거기엔 또 꼭 집어가지고 성남시 수대부는 몰랐다가 아니라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수뇌부에는 성남시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 문장 자체가 이걸 구분한 것 아니겠느냐. 성남시 수뇌부와 성남시장을 구분함으로써 예. 성남시 수뇌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될 것인지 예. 누구에 대해서 또 명확히 안 했죠.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장으로 시작하는 그 문구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원래 이 대장동 사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결국 부정한 돈이 흘러 들어간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럼 428억 원이 원래 이재명 시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검찰이 주장하다가 빠졌고 이번에 결국 누가 428억 그걸 추정금으로 받았습니까? 김만배 씨가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검찰이 얘기했던 그 검은 돈도 흘러 들어가지 않았고 성남시장은 그 유착 관계를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시장은 사실상 무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치훈 부회장께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예,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인허가권자이고 결재권자의 성남시장이 4천억 원대 이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를
만약에 몰랐고 실제로 무죄다라고 하면 뭐 무능한지 아닌지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본인이 단군일의 최대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야 그게 뭔가 무죄라는 부분에 맞는데 무능 부분이 아니라 제 말은 뭐 그냥 무죄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몰랐다면 뭐 무능 아니냐, 알았다면 부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금 1심, 2심 대법원 판결 안 나왔고 1심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남시 수뇌부와 관련된 재판도 뭐 아직 그 진행 중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관련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그런 유감 표명이라고 발언해야겠죠. 다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모든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 그런 뭐 발언들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 재판부가 4년에 걸쳐서 3개 재판부를 거치면서 꽤 장문의 이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놨는데 자, 민주당식 논리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계몽령을 했는데 밑에 김용현 장관이 계엄령을 해서 막 끌어내고 했다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없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걸 가지고 무죄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주장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성남시장부터 내가 모든 걸 꼼꼼하게 챙기고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이 손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뇌부는 전혀 몰랐다면 수뇌부가 아니죠. 예. 자, 그런 건 아마 재판이 앞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다시 한번 특정 발언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5위였습니다.